어느 봄날 아침, 눈이 막 녹아내린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공기에는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흙은 이미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땅 위로 작은 새싹들이 스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심어두었던 채소들이 긴 겨울을 견디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매해 씨앗을 다시 뿌리지 않아도 되고, 모종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허리를 굽혀 밭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기다리면, 계절이 오면 스스로 돌아오는 채소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한 번 심어두면 여러 해 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는 다년생 채소들입니다. 한국의 기후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겨울은 길고 차갑고,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께는 매년 반복되는 파종과 정리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살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매해 상추와 배추를 다시 심고, 모종을 옮겨 심고, 비가 오기 전에 급히 덮개를 씌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밭일이 더 가벼워질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아스파라거스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처음 한두 해 동안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자리 잡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봄마다 스스로 힘있게 올라옵니다. 3년째 되는 해부터는 며칠 간격으로 싱싱한 순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15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수확이 이어집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봄이 오면 씨앗 봉투 대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갑니다. 땅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채소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충청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치는 특별한 보살핌 없이도 매년 새순을 올립니다. 산에서 자라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추운 겨울을 견딘 뒤 이른 봄 가장 먼저 얼굴을 내밉니다. 두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해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봄철 밥상의 귀한 나물이 됩니다. 이런 식물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년생 파종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남겨두면 이듬해 다시 올라오는 파는 김치, 국, 나물 어디에나 어울립니다. 겨울 전에 뿌리 주변을 지피나 낙엽으로 덮어주면 동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만으로도 다음 해의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심는 지혜입니다. 한 번 심어두고 해마다 다시 만나는 채소들. 그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시간이 쌓여가는 정원의 안정감이 됩니다. 씨앗을 매번 새로 사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여유. 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다년생 채소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한 번 심고 여러 해를 함께 할 수 있는 채소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심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오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과 들에서 오래전부터 자라온 토종 산나물들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72살 박성호 씨는 매년 봄이 오면 밭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는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겨우내 덮어두었던 낙엽을 살짝 걷어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 연두빛 새순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참나물, 곰치, 그리고 여러 산나물들이 해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옵니다. 박성호 씨는 젊은 시절에는 매해 채소를 새로 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이미 스스로 자라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베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를 남기고 일부는 꽃을 피우도록 두고 씨앗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더 많은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깻잎 역시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해 작물로 생각하지만 뿌리를 보호하고 씨앗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면 이듬해 스스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나물과 토종 채소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한국의 사계절에 적응해온 강인함이 있습니다. 여름의 장마를 견디고 가을의 서리를 지나 겨울의 눈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이런 채소들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수확하지 않으며 흙을 깊이 갈아엎지 않는 것입니다. 흙 속에는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노동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온 삶의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봄마다 다시 올라오는 산나물을 바라보며 박성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늘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밭은 매년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믿는 순간 텃밭은 더 이상 힘겨운 일이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산나물이 스스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자연의 순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다시 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을 보호하며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여름이 길고 습한 남쪽 지방에서는 특히 이런 식물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전라남도에 사는 66살 이준호 씨는 몇 해 전부터 고구마를 텃밭 한쪽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고구마 덩굴이 땅을 넓게 덮기 시작하자 흙이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에도 흙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잡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고구마는 단지 뿌리 채소가 아니라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부터 흙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 작은 덩이 하나만 남겨두어도 이듬해 다시 싹이 오릅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말라바 시금치도 점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금치가 한여름 더위에 쉽게 시들어버리는 반면 말라바 시금치는 오히려 더위 속에서 힘을 냅니다. 덩굴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며 잎을 계속 내어주기 때문에 한번 자리 잡으면 긴 기간 동안 수확이 이어집니다. 여름철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으면 부드럽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또한 오키나와 시금치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잎의 색이 짙어 텃밭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최성민 씨는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채소를 키웁니다. 겨울에는 보호해주고 봄이 오면 다시 힘차게 자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 번 심어두면 해마다 모종을 새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땅을 덮고 습기를 지키고 잡초를 줄이며 다시 자라는 채소들은 단순한 수확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매번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이어지는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산나물이 알려준 순환의 원리가 이제는 밭 전체로 확장됩니다. 흙이 건강해야 채소가 돌아오고 채소가 돌아와야 우리의 일상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텃밭은 점점 더 스스로 유지되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흙을 덮어주는 식물들 덕분에 밭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절을 넘어, 해를 넘어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식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70살 정민수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씨앗을 뿌리는 대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줄 식물을 심어보자고 말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아스파라거스와 대왕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물을 심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이 자리 잡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봄마다 단단하고 곧은 아스파라거스 순이 힘차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역시 굵은 줄기를 내며 밭 한쪽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수확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시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켜준 식물들이 해마다 다시 인사를 건넬 뿐입니다. 대왕은 보기에도 웅장하고 잎이 넓어 밭의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줄기는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몇 년이 지나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단기간의 수확보다 긴 시간의 안정을 줍니다. 정민수 씨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에 넣어둔 작은 저축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년 이자를 받듯 수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식용대나무도 남쪽 지역에서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매해 새순이 올라오고 적절히 관리하면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식력이 강하므로 공간을 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긴 시간을 함께하는 식물들은 텃밭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 한 해 한 해가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흙과 식물이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감각은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심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을 심는다는 감각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식물들은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데에서 그칠까? 아니면 흙 자체를 바꾸는 힘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주에 사는 69살 한동현 씨는 바닷바람이 거센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토양은 모래가 많고 영양이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몸에 비료를 보충해도 흙은 금세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질소를 고정하는 식물과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작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은 것은 날개콩과 카사바였습니다. 날개콩은 덩굴을 뻗으며 자라는데 뿌리에는 질소를 붙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 흙이 점차 비옥해졌습니다. 열매뿐 아니라 잎과 꽃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었습니다. 카사바는 줄기를 심으면 자라며 땅속의 전분이 풍부한 뿌리를 형성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해 제주 바람에도 굳건했습니다. 한동현 씨는 처음에는 수확량에만 집중했지만 몇 해가 지나자 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이 더 부드러워지고 물을 머금는 힘이 생겼습니다. 또한 몸뿌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칸나와 같은 뿌리 식물도 흙을 깊이 풀어줍니다. 뿌리가 단단한 흙을 밀어내며 통로를 만들고 그 사이로 공기와 물이 드나듭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수확이 끝난 뒤에도 땅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남겨둔 작은 뿌리에서 다시 싹이 오르고 그 과정에서 흙은 점점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토양을 회복시키는 식물들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배웁니다. 밭은 매해 소모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동현 씨는 이제 비료를 예전만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신 식물의 힘을 믿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흙이 살아나면 사람도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다년생 식물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다시 심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힘.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오늘의 식탁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년과 그 다음 해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흙이 살아나고 식물이 스스로 순환하며 밭이 해마다 조금씩 더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에 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줄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강인한 다년생 채소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최성민 씨는 몇 해 전 이집트 걷는 파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재미있어서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줄기 위에 작은 구근이 맺히고 그것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에 닿으면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파는 해마다 조금씩 자리를 넓혀갑니다. 뿌리도, 줄기도, 위에 맺힌 작은 구근도 모두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트에서 파를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봄이 오면 이미 파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차야와 모링가 같은 식물은 남부 지역이나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차야는 줄기를 잘라 심기만 해도 뿌리를 내리고 여러 해 동안 잎을 내어줍니다. 잎은 데쳐서 먹으면 부드럽고 꾸준히 수확해도 다시 자랍니다. 모링가는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빠르게 자라며 잎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작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녹색 식량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돌아오는 채소가 정말 가능할까 하는 물음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답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산나물이 스스로 올라오고 고구마 덩굴이 흙을 덮고 아스파라거스와 대왕이 시간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날개콩과 카사바가 흙을 살리고 이집트 파와 차야가 꾸준히 잎을 내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식물의 본래 성질을 이해하고 존중한 결과입니다. 다년생 채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노동을 줄이겠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시간을 바라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이어지는 흐름 위에 서겠다는 선택입니다. 은퇴 이후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께 이 방식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흙과 함께 나이를 먹는 일, 봄마다 다시 올라오는 새싹을 보며 마음이 놓이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밭에도 매년 스스로 올라오는 채소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 당신은 순환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가지라도 다년생 식물을 더해본다면 밭은 점점 더 안정되고 당신의 일상도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내는 긴 시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